빅테크가 올해 자본 지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67조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하루 만에 8% 가깝게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고 젠슨 황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앞으로 이러한 투자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동안 2주간 주가가 급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그중에 실적 발표의 구간이었습니다. 특히나 메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2주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각각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당과 지오, 주가의 차별화는 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개의 기업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주 고객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디에 돈을 쓰느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칩 구매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건 4개의 기업들이 각각 실적을 발표했고 대규모 AI 시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주가의 희비는 엇갈려서 메타와 알파벳은 올랐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지는 그런 좀 극명하게 걸리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일단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건 젠슨 황 CEO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적절하고 앞으로 투자를 잘하는 곳에서는 현금 창출 이런 부분이 늘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엔트로피 요즘에 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엔트로피가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젠슨 황 CEO가요. 그러면서 컴퓨팅 자원 2배를 투자를 한다면 이거는 결국 매출이 4배 되는 효과를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나 당연한 시기이고 투자를 해야지 매출이나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올해 반도체 매출 1조 달러 돌파할 전망이다. 이런 부분도 이미 나와 있고요. 미국 반도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 세계 반도체 연간 판매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1년 사이 25%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사상 최고치거든요.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업데이트될 때 기분 좋은 숫자들은 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6만 달러를 하회했을 때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7만 달러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 ETF로 자금 유입이 확대가 되면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50%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을 잡아줬다.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올해 거의 1,000조 가까운 돈을 쓰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게 잘 흘러가야지 결국 AI 시대의 매출을 기록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그 부분을 젠슨 황 CEO가 언급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에서는 우려감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 좀 베팅을 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조사 분석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요. HBM4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우리가 좀 싹쓸이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분석 그런 결과였고요. 일단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 루빈 같은 경우에 HBM4를 공급을 하는데 마이크론이 탈락 사실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한 비중이 70%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한 30%, 엔비디아 루빈의 HBM4 이 점유율 이런 부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HBM4 같은 경우에 공급망 사실상 배제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부분이 베라 루빈입니다. 근데 베라는 CPU 그리고 루빈 여기 나와 있는 루빈이 GPU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인데 베라는 CPU 그리고 루빈은 GPU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베라 CPU 36개 루빈, GPU 72개 이렇게 해서 한 세트,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루빈에 SK하이닉스가 70%,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30% 정도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론은 여기에 점유율이 0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공급망에서 배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베라의 베라 루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라, 그러니까 CPU용의 대규모
공급 관련해서 그런 메모리를 댈 가능성, 그래서 여기에서 못 들어간 것을 만회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됐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독점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메모리 슈퍼갑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그런 형식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을 단기, 월 단위로도 쪼개서 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를 반영한 인상부 같은 경우에 사후 정산도 하겠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절대 갑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요건, 다소 까다롭더라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이 되면서 기사에 나왔습니다. 하반기까지 공급자 우위 계약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AI, 사물인터넷, 6G, 자율주행 모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칩 수요의 구조적인 성장 요인들 지속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주의 표정이 바뀌면서 우리 시장이 좀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민감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고, 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냉탕, 오늘은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정의 밀미의 가능성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이런 부분 좀 알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승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었는데 자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총 465석 중에 316석. 이거는 자민당 역사상 처음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헌안 발의한 의석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3분의 2를 좀 넘어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범여권 의석수로 다 대충 해보면 한 최대 394석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초강력,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편을 좀 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헌법 구조 개정 관련해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의 전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4% 급등해서 출발을 했고 5%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고 지금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좀 가팔랐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일말의 불안감,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점, 그게 나중에 우리가 지금 급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조정의 빌미가 일부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 한국으로 쏠렸는데 이게 일본으로 갈 가능성 무시 못한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엄청난 그 적자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모아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농후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 약세나 일본 국채금리 상승, 오늘 금리가 좀 오르는 흐름들이 일본 시장에 있던데 그런 상승 배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 역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급등하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지레 겁먹었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후폭풍,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 화폐, 이런 부분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강한 일본이 지금 되면서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가 오르고 이게 미국의 국채 금리를 올리게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까지 건들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이런 부분은 시장에 잔존하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